여러분, 단 한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치매 발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화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값비싼 영양제도 최신 치료 장비도 아닙니다. 매일의 사소한 선택,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깊게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요. 경기도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72세의 김노인은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채널을 켜고 같은 컵에 믹스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안마기와 다이어트 보조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작년에 사놓고 한 번도 신지 않은 운동화가 얌전히 줄을 섰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고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여보, 요즘 밤에 자꾸 뒤척이잖아요. 아침엔 얼굴이 잿빛이고 계속 이렇게 지내면 언젠가 간병인 불러야 할지도 몰라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가슴 어딘가를 콕 찔렀습니다. 그는 못 들은 척 리모컨을 눌렀지만 마음속 어둠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그는 낯선 병원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가족들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침묵으로 떨던 아내의 손.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몇 주 뒤 건강검진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혈압은 정상 상한을 넘어섰고 공복혈당도 경계선에 걸려 있었죠. 의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신호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시면 뇌혈관, 심장, 그리고 기억력까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미래의 경고장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읽어야 할 편지라는 것을요. 하지만 변화는 늘 어렵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습관처럼 단 음료를 집어들고, 습관처럼 늦은 밤 휴대폰 화면을 끝없이 아래로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눈밑은 더 짙어지고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어느 날은 집 앞 약국까지 다녀오는 길에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정상인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1시간짜리 강좌였습니다. 비 내리던 화요일 오후 비닐 우산을 접으며 들어선 좁은 강의실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도란도란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첫 마디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영양제에 쓰는 돈, 그 돈으로 운동을 배우세요. 그게 앞으로 쓰지 않을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운동이 돈을 아낀다고요? 의사는 차분히 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듭니다. 몇 년이 쌓이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 돼요. 그런데 오늘 당장 시작하는 30분의 걷기, 일주일 2번의 근력 운동이 그 미래를 바꿉니다. 운동은 최고의 보험이고 습관은 최고의 약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그는 신발장 가장 안쪽에 있던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굳은 끈을 풀고 거울 앞에서 한 번, 2번 메어 보았습니다.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단지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엔 10분이 참 길었습니다. 숨이 차고 허리가 당기고 뒤꿈치가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전날 10분 숨이 참. 그 다음 날은 12분, 그 다음 날은 15분.
비 오는 날엔 지하 주차장을 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포기하고 싶었고 어느 날은 어제보다 한 바퀴 더 돌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어제의 나를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주에 그는 체육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강사에게 허리와 무릎이 약하다고 혼자 하면 자세가 자꾸 무너진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강사는 천천히 하지만 엄격하게 알려줬습니다. 척추는 길게, 배꼽은 살짝 안으로, 어깨는 아래로.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쉴 때 길게. 처음 해보는 동작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수업이 끝날 때면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내 몸이 아직 이렇게 반응을 하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이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몸이 이불에 닿자마자 스르르 풀리고 새벽에 깨던 습관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 나뭇잎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엔 아침 얼굴이 환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도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했다. 오늘도 같이 해보자.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다시 무너질 뻔했습니다. 친한 이웃 박 씨가 낙상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집에서 잠깐 미끄러졌는데 엉덩이 뼈가. 박 씨의 침대 옆에는 보호자 침대와 계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김노인은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운동은 그냥 젊어지는 일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 혼자 일어나기 위해 하는 거구나. 그날 그는 집에 돌아와 욕실 매트를 교체하고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거실 카펫 모서리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밤중에 켜질 간접등을 설치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참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다. 운동이 몸을 바꾸기 시작하자 먹는 습관에도 마음이 갔습니다. 그는 점심마다 끓여 먹던 라면을 주말로 미루고 평일엔 잡곡밥과 나물 반찬을 꺼내 먹었습니다. 처음엔 밍밍하다고 느꼈던 맛이 며칠 지나자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간을 줄이자 밤에 붓기가 덜했고 단 음료를 물로 바꾸자 낮잠이 덜 당겼습니다. 아내는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옛날처럼 먹어볼까요? 콩자반, 시금치 무침, 고등어 구이. 그 식탁에 앉아 그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이 어릴 때 빠듯했지만 건강했던 그 시절의 밥상. 그는 그때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다시 해보자. 그의 손녀 민지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엔 숨차서 나랑 오래 못 걸었잖아. 요즘은 학교까지 같이 가도 안 힘들지? 손녀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그의 가슴을 오래도록 데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어 다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 그는 손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 비밀 주문이야. 민지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2걸음. 3달이 지났을 때 그는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이 내려왔네요. 공복 혈당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체지방률이 안정됐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바꿨어요. 늦은 밤 휴대폰도 덜 보고요. 의사는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비싼 약도 최신 기계도 결국 습관을 이기진 못해요. 매일의 작은 선택이 제일 큰 치료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비가 길게 내리던 일주일, 그는 다시 늘어지던 소파의 품을 떠올렸습니다. 하루쯤은 그 순간 현관문에서 택배 벨이 울렸습니다. 그가 몇 주 전 주문한 미끄럼 방지 트레이닝 밴드와 작은 폼롤러였습니다. 포장을 뜯으며 그는 웃었습니다. 소파보다 먼저 도착했네. 그날 그는 거실 카펫 위에서 밴드를 걸고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시 내렸습니다. 땀이 났고 숨이 찼고 끝나고 나서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했음. 얼마 후 그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작은 발표를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부탁을 받은 자리였죠. 마이크 없이 입으로 또박또박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양제에 쓰던 돈, 저는 운동 배우는 데 썼습니다. 혼자 하니 자꾸 틀어져서 강사님께 제대로 배우니 덜 아프고 더 오래 할 수 있더군요. 밥도 옛날처럼 먹었습니다. 잡곡밥, 나물, 생선, 과일. 달달한 건 주말에만. 휴대폰은 밤 10시에 끕니다. 그랬더니요, 꿈이 달라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꿈이 아니라 손녀와 걸어가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의 눈가가 반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운동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고생하는 걸 보기 싫어서요. 그리고 나 때문이요. 내가 나를 포기하기엔 아직 보고 싶고 걸어가고 싶은 길이 많아서요.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젊을 때보다 주름이 많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손과 손 사이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세월에 떠밀릴 수도 있고 걸으며 세월과 나란히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나이라서 지금 바꾸는 게 더 큽니다. 젊을 때의 큰 결심보다 지금의 작은 반복이 더 강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10분, 내일 12분, 모레 15분.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단 음료 대신 물 한 잔, 밤 12시 대신 10시에 화면을 끄는 용기.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의 내일을 지킵니다. 혹시라도 무릎이 걱정되면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평지부터, 짧은 시간부터. 통증이 있으면 쉬고 괜찮으면 한 번 더. 자세가 어렵다면 배우세요. 돈은 여기 쓰는 게 맞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혼자 일어나기 위해, 내 발로 내 삶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밥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싱겁게, 조금 거칠게, 조금 자연스럽게. 잡곡밥에 채소 반찬, 생선과 콩, 견과와 과일. 주말엔 달콤한 것 한 번, 그것도 누군가와 웃으며. 햇볕은 모자로 가리고 얼굴엔 선크림을 얹고 낮엔 조금 움직이고 밤엔 조금 더 쉽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다만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건강한 쪽으로, 내일을 위한 쪽으로. 어느 날 김노인은 손녀와 동네 언덕을 올랐습니다. 손녀가 숨을 헉헉 몰아쉬며 말했죠. 할아버지, 잠깐만 쉬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까? 그런데 말이다. 민지야, 할아버지는 예전엔 이 언덕이 너무 무서웠거든. 그런데 요즘은 알겠어. 언덕은 무서운 게 아니라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더라.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보여요? 김노인은 멀리 펼쳐진 하늘과 꽉 찬 나뭇잎을 가리켰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손녀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둘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언덕 아래로 골목길을 따라 오래오래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10분이 언젠가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신 한 번의 깊은 숨이 언젠가 위기 앞에서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걸어두는 한 걸음이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시작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과 반복 그리고 다시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김노인의 주문을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 혹시 이 말을 잊을까봐 그는 현관문에 작은 종이를 붙여 두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보이도록요. 그는 말합니다. 이쪽이 내일 가는 길이더라고. 여러분의 현관에도 작은 종이를 하나 붙여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몸을,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